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리 자도 피곤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분명 큰 병은 아닌 것 같은데 몸이 무겁고 입맛도 없고 괜히 짜증이 늘어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상하게 자꾸 피곤해. 간 때문인가 싶어. 몸에 독이 쌓인 느낌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봄마다 길에서 밟고 지나가던 한 가지 꽃이 이런 고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영상은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잠을 잘 못 자고 몸이 무겁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소개하신 물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간 건강과 소화, 몸속 순환을 위해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민들레입니다. 길가에 흔하게 피어 있어서 대부분 그냥 잡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민들레는 한방에서는 포공용이라고 불리며 열을 데리고 염증을 완화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민들레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항산화 작용과 간세포 보호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몸속 해독 기능입니다. 우리 몸의 간은 매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기름진 음식, 술, 스트레스, 약물, 수면 부족까지 전부 간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생활이 반복되면 몸의 회복 리듬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피로감 증가와 대사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협심증 같은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평소 식습관과 몸속 염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은 결국 먹는 것과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은 걸 찾는다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연 식재료는 놓치고 살아갑니다. 민들레는 화려한 건강식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 어르신들은 봄이 되면 민들레를 캐서 나물로 먹고 차로 끓여 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진다. 속이 편안해진다. 입맛이 살아난다. 이런 경험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요한 건 무조건 만병통치약처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식품 하나로 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에 부담을 덜 주는 식습관과 꾸준한 관리가 노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는 그런 건강한 식단의 한 부분으로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민들레를 그냥 먹으면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민들레의 진짜 먹는 방법과 특히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조심해야 할 경우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아플 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건강한 노후길에서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들레가 몸에 좋다고 하면 바로 차로 끓여 드시거나 나물처럼 무쳐 먹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과 흡수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민들레를 너무 진하게 끓여서 매일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들레는 쓴맛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불편하거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진하게 마시는 습관은 오히려 속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은 민들레를 단독으로만 먹지 않았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조합이 바로 된장과 들기름입니다. 민들레 특유의 쓴맛을 줄여주고 먹기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 들기름은 지용성 영양 성분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어 함께 곁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봄철 입맛이 없을 때 민들레 나물에 된장 조금 넣고 들기름으로 무쳐 먹으면 입맛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을 잘 못 자는 생활은 몸 전체 회복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면 커피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간도 충분히 쉬지 못하고 몸 전체 컨디션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협심증 같은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는 음식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매일 늦게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을 쉬게 하지 못하면 피로는 계속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몸에 부담이 적은 음식과 충분한 수면, 가벼운 활동을 함께 유지하면 몸 상태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들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의 음식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편안하게 관리하는 식습관 중 하나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들레를 먹을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 먹느냐입니다. 예전에는 봄철에 민들레를 먹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겨울 동안 무거워진 식습관 이후 봄에 가벼운 나물과 채소를 먹으며 입맛과 몸 상태를 조절하려는 생활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봄철은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충곤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너무 기름진 음식만 계속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나물 중심 식단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민들레가 몸에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약을 복용 중이거나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혈액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민들레에 대한 오해와 절대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있다면 민들레보다 먼저 병원에 가야 한다. 이 부분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정보를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음식만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몸에 좋다니까 계속 먹으면 낫겠지?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음식도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간 건강이나 혈관 건강은 단순 피로와 위험 신호를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경고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 때문입니다. 원래 나이 들면 피곤하지. 잠 좀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병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협심증이 있는 분들은 몸 상태 변화에 더 민감해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진다면 단순 체력 문제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가 우선입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다.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한다. 소변색이 지나치게 진하다. 복부 통증이 계속된다. 극심한 피로가 오래 지속된다. 이런 증상은 단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으로 버티기보다 정확한 검사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상당히 나빠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야식, 배달음식,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늘어난 시대에는 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기본은 놓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 규칙적인 수면, 과식 줄이기, 짠 음식 줄이기, 가벼운 걷기 운동. 이런 기본 생활 습관이 오히려 건강의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민들레에는 식이섬유와 다양한 식물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먹거나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섭취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민들레를 진하게 달여서 하루 종일 마시라는 식의 정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체질에 따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이나 혈액 관련 약물을 먹는 경우 건강식품이나 한방재료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천연이라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걱정이 많고 마음이 불안하면 몸 회복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과 식습관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 몸 전체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건강은 한 가지 음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민들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의외의 효능 연구들이 더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가장 걱정하는 혈관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봄철 민들레가 중장년층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먹는 사람들이 많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민들레를 그냥 흔한 들꽃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중장년층 사이에서 다시 민들레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합니다.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특히 잠을 잘 못 자는 생활이 계속되면 몸 전체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멍하고 입맛도 떨어지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말하지만 사실 생활 습관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협심증처럼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식습관과 수면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짜고 기름진 음식 위주의 식사는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은 봄철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물 위주의 식사를 늘렸습니다. 달래, 냉이, 쓴바귀, 민들레 같은 봄나물을 먹으며 겨울 동안 무거워진 입맛을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특히 민들레는 쓴맛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쓴맛 때문에 오히려 입맛이 살아난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향이 강한 나물이나 채소가 식사 만족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들레를 먹는 분들 중에는 속이 편안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건 한 가지 음식에 집착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민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꾸준히, 다양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특정 식품 하나보다 전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봄이면 산책하며 나무를 캐러 다녔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었습니다. 햇빛을 보고 걷고 몸을 움직이고 제철 채소를 먹는 생활. 어쩌면 건강의 핵심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은 낮 시간 햇빛을 보는 습관과 가벼운 걷기가 수면 리듬 관리에 도움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몸은 생활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매일 늦게 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면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반대로 몸에 부담을 덜 주는 음식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나이 들어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들레는 그런 건강한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봄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민들레를 먹을 때 절대 함께하면 안 되는 습관과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마지막 핵심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봄철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과 노후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민들레가 기적의 음식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몸의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입니다. 사람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피곤해집니다. 잠이 안 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힘들어집니다. 입맛이 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좀 쉬면 괜찮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그렇게 넘긴 작은 변화들이 몇 년 뒤 건강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잠을 잘 못 자는 생활은 생각보다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밤새 뒤척이고 아침에 피곤하고 낮에는 멍한 상태가 반복되면 생활 리듬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거창한 것보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제 시간에 자려고 노력하기, 짜고 기름진 음식 줄이기, 너무 늦은 야식 피하기, 하루 조금이라도 걷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 몸 상태를 바꿉니다. 그리고 봄철에는 민들레 같은 제철 식재료를 식단에 가볍게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민들레 나물, 민들레 차, 된장과 함께 먹는 방식처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이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협심증 같은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몸 상태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우선입니다. 가슴 통증, 호흡 불편, 심한 피로감 같은 증상을 단순 피곤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건강 정보도 무조건 믿기보다 과장된 표현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만 먹으면 낫는다. 독소가 전부 빠진다. 간이 완전히 살아난다. 이런 표현은 지나치게 단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생활 전체의 결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몸에 부담을 덜 주는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은 노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민들레는 예전부터 우리 식문화 속에서 봄철 식재료로 활용되어 온 식물입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비밀보다 평범한 습관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활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하루 습관 하나 바꾸는 건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오늘 물 한 잔 더 마시고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일찍 잠드는 것. 그 작은 차이가 5년 뒤, 10년 뒤 여러분 몸 상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잠을 잘 못 자고 쉽게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오늘 영상 내용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생활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노후길은 앞으로도 과장 없이 정말 도움되는 정보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가족이나 부모님 생각나신다면 이 영상 꼭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